66세의 카를로 안첼로티는 축구계에서 가장 우아한 지성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터치라인의 전설, 슈퍼스타들과 구단주 모두에게 신뢰받는 침착한 리더, 종종 현대 축구의 신사로 묘사되는 인물. 그의 트로피 캐비닛은 영광, 안정, 그리고 존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침착한 미소와 잘 재단된 슈트 뒤에는 매우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부의 조용한 배신, 비공개로 이루어진 격렬한 대립, 약속들은 예고 없이 만들어지고 또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의 침묵 끝에 카를로 안첼로티는 자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5명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첼로티는 선수 시절 대부분을 논란을 피하며 대립보다는 외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경력 후반에 가진 인터뷰에서 감독으로서 겪었던 가장 힘든 순간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의 답변은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처는 결코 진정으로 아물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성공이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배신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배도 결승전에서 진 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의 경력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그들의 이름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3. 2번째 이름, 토마스 론세로. 카를로 안첼로티의 명단에 있는 5번째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축구 기자 중 한 명이자 마드리드 미디어 생태계에서 목소리가 큰 토마스 론세로입니다. 그들의 갈등은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안첼로티의 대중적 이미지를 서서히 깎아내린 일련의 칼럼들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 론세로는 안첼로티가 타르실의 통제권을 잃었다거나 현대 스타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물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안첼로티 측근에 따르면 결정적인 순간은 특정 선수들이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암시되었을 때였습니다. 안첼로티는 나중에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실 없는 판단이었다. 발데베바스 내부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영진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안첼로티는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피해를 사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몇 년 후 이 사건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론세로는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말하며 이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첼로티에게 논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문제였습니다. 축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명성이 헤드라인에 의해 흔들릴 때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감독일까요? 아니면 이야기 뒤에 있는 목소리일까요? 4번째 이름, 칼하인츠 루메니게 카를로. 안첼로티가 결코 잊지 못한 4번째 이름은 칼하인츠 루메니게입니다. 그의 말은 경기장 너머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안첼로티의 독일 재임 기간 동안 그들의 관계는 내부 의견 불일치가 점차 공개적인 거리로 변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안첼로티는 축구 관련 결정은 클럽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루메니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주저없이 언론에 알렸습니다. 긴장은 실망스러운 유럽 대항전 탈락 이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루메니게는 팀의 정신력과 준비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첼로티에게 그것은 자신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내부에서 비판이 나올 때라며 그 어떤 패배보다 더 아프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독은 노출되었고
이미 정상의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있던 선수들 앞에서 약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공개로 안첼로티는 명확성과 당열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그가 받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회의는 짧아졌습니다.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결정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발표되었습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안첼로티가 자신의 권위가 공식적인 출발 한참 전에 조용히 박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최종적인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엘리트 축구에서 감독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번째 이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를로 안첼로티의 명단에 있는 세 번째 이름은 그가 감독했던 가장 위대한 스타이자 여러 면에서 가장 어려운 선수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의 관계는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과는 좋았고 트로피가 이어졌으며 대중적인 발언은 외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호날두는 절대적인 자유를 요구했고 안첼로티는 균형을 요구했습니다. 갈등은 안첼로티가 팀 구조를 위해 호날두에게 자신의 역할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중요한 시기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스태프에 따르면 호날두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선수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안첼로티는 호날두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스타가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이 약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감독의 지시가 한 명의 선수에 의해 의심받을 수 있을 때 통제력은 취약해집니다. 안첼로티는 나중에 팀에는 2명의 리더가 있을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타협은 큰 양보로 변했습니다. 전술적인 아이디어는 완화되었습니다. 규율은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가 저조했을 때 대가를 치른 것은 호날두가 아닌 안첼로티였습니다.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구축된 팀에서 리더십은 진정으로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까요? 2번째 이름, 로만 아브라모비치 카를로 안첼로티가 결코 용서하지 못한 2번째 이름은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그를 안정이라는 약속으로 영국으로 데려왔다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그를 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첼로티가 첼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확히 요구된 것을 제공했습니다. 국내 트로피, 타르실 내 권위, 그리고 혼란으로 유명한 클럽에서의 침착한 리더십. 잠시 동안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트로피 없는 한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클럽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첼로티는 시즌 마지막 경기 후 소환되었는데 그는 재건에 대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신 아브라모비치는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안첼로티는 나중에 축구에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 논쟁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일 뿐이었습니다. 안첼로티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브라모비치는 그에게 프로젝트가 장기적이며 즉각적인 결과 너머에도 신뢰가 존재한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 말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언론을 통해 해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불신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첼로티에게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엘리트 축구에서 충성심은 종종 한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공이 시간을 벌어주지만 신뢰를 사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1번째 이름, 플로렌티노 페레스 카를로
안첼로티의 명단에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은 플로렌티노 페레스입니다. 구단주 그 이상으로 페레스는 궁극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레알 마드리드의 시대를 정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첼로티는 트로피와 침착한 리더십을 통해 신뢰를 얻었다고 믿고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그 믿음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오직 자신에게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압박, 부상, 비현실적인 기대로 가득 찬 시즌 후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클럽들이 축하할 만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첼로티는 자신의 발밑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대화는 모호해졌습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페레스는 결과가 아니라 통제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첼로티는 나중에 마드리드에서는 승리할 때도 결코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회고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예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공개적인 변호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하고 비인간적인 성명서만이 있었습니다. 안첼로티에게 그것은 말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년간의 충성심이 한 줄의 텍스트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정은 받아들였지만 그 방식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흉터였습니다. 최고 수준에서는 승리조차도 당신이 교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이해였습니다. 승리만으로는 부족할 때 충성심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가장 깊은 실망을 안겨준 5명의 이름을 밝힌 후 카를로 안첼로티는 화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복수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은 그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신은 그에게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지금도 어떤 이름들은 트로피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영광으로 쌓아 올린 경력에서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